안녕하세요. 연세 원주의과대학 심장내과에 있는 김장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대사증후군 팩트시트에 관한 강의입니다. 강의 이 내용은 최근 국내에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자료를 유병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예방해야 될지를 요약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코리아 202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심장대사증후군 학회 스폰서를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심혈관 질환의 전통적인 위험 인자는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나 고혈압, 흡연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심혈관 질환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복부 비만을 중심으로 로우 HDL 콜레스테롤, 염증 인자의 상승, 로우 아디포넥틴, 하이 TG, 하이퍼텐션, 혈당의 질과 인슐린 저항성을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료에서 모두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을 2~3배 증가시키고 있고 당뇨를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대사증후군의 국내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대사증후군의 팩트시트를 제작하는 주요 목적은 한국인의 대사증후군의 역학 자료를 통해서 유병률, 생활습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방에 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 예방 목적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의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TP 개정안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허리둘레의 경우는 한국인의 경우는 허리둘레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성지방은 150 이상, 로우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 40 미만, 여자 50 미만으로 혈압은 시스톨릭 130, 다이아스톨릭 85ml 머큐리 이하 또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는 사람, 공복 혈당이 100 이상 또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이런 5가지 요인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본 자료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료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자료입니다. 4기부터 7기 자료인데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년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고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국민통계포털에 주민등록 연황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성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12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시겠지만 가로축이 2007년부터 18년에 이제 그 유병률 현황이고요. 세로가 프레벌런스 유병률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검은 선이 전체 유병률이고요. 파란색이 남자, 빨간색이 여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최근 12년간 보시게 되면 첫 조사를 시작한 것이 한 21%에서 2018년 경우 22.9%로 약간 증가되어 있는데 최근 또한 2014년 이후에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의 격차가 있는데요. 여자는 보시기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 처음 조사 때보다 한 3% 감소했지만 남자는 약 5% 증가해서 2018년의 경우 27.8%로 성인 4명 중에 1명 이상이 대사증후군에 유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각 연령대별로 최근 12년간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어떤 연령군에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는 것을 또 보고 어디에 또 예방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나타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50대, 60대에 해당하는 라인은 이렇게 스테이블한 반면에 특히 20대, 30대, 40대의 라인을 주목해 주시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70대인 경우는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해드리면 특히 20, 30, 40대를 중심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남자 연령별 대사증후군을 보시면 특히나 이제 아주 뚜렷한 경향이 보이는데요. 주황색이 30대, 연한 녹색이 40대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시기부터 10년 동안 보면 30대는 19%에서 25%로 약 6%가 뚜렷이 증가돼 있고 40대의 경우 25%에서 36.9%로 10% 이상이 증가돼 있습니다. 즉, 이 전체 증가에 3, 40대가 기여를 하는데 특히 남성의 3, 40대가 이런 대사증후군의 최근에 증가율이 높다. 저희가 보건학적으로 이 부분에 저희 예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자 유병률은 20대, 30대, 40대의 유병률의 변화가 남자와 다르게 없고요. 특히 여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5, 60대의 라인을 보시면 5, 60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5, 60대가 주로 감소돼서 전체 여자들의 증후군 유병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이제 고령층의 이제 유병률 추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고령률 유병률 추세는 성인 대상은 유병률은 감소하다가 최근에 또 2014년 이후에 증가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여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하여튼 비만율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고령화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가장 이제 중요한 유병률 증가인데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남자고 빨간 선이 여자인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세가 이제 멈춰진 양상이지만 남자는 2012년에 22%에서 2018년에 32%로 최근 남자의 허리둘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중성지방 혈증의 유병률은 남녀 비교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2018년 자료를 의하면 38%에서 여자는 17%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중성지방, 그러니까 복부 비만과 동반된 중성지방의 증가가 뚜렷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로우 HDL 콜레스테롤 유병률은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시기에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식이 습관의 변화가 유의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혈압의 유병률을 보시겠습니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것은 남자의 증가폭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또한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뚜렷이 증가세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고혈당입니다. 고혈당은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그 컴포넌트가 혈당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 여자 모두에서 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비만의 이제 남성의 증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혈당이 남녀가 높은 것이 대사증후군의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예방 활동이 유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유병률의 지역별 차이입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학회에서 과거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이런 농촌과 도시 지역의
이런 대사증후군의 지역적 격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에서 9년을 보시면 이제 색깔이 진한 데가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었죠. 그리고 색깔이 진할수록 유병률이 높은데 점점 4기, 5기, 6기, 7기를 통해서 보면 유병률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볼 수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증가한 거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서울, 부산 지역에서는 증가가 없습니다. 즉 이런 농촌에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 있고 이런 예방적 활동이 이런 농촌 지역에 좀 포커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여드린 반면에 최근 유병률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 18년을 통합한 최근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쯤에 한번 리비전이 이제 최근 자료 리비전이 될 텐데요. 19세 이상은 유병률이 23%, 30세 이상은 27.7%, 65세 이상은 45%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그 전에 16년 전과 유사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으면 유병률이 증가하고 폐경기 이후 노인에서는 여성이 유병률이 더 높은 경향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병률의 연령별 차이입니다. 보시는 가로축이 나이대고 세로축이 유병률인데요. 전체를 보시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5, 60대가 이제 피크에서 70대에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은 50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70대 이상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복부 비만의 유병률은 남자가 더 높고 약 27%가 되겠고요. 중성지방혈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여자의 약 2배가 되고 전체 유병률은 약 28.9%가 되겠습니다. 고밀도 지단백 혈증, 로우 HDL 콜레스테롤의 유병률은 약 29%고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남자가 40%, 여자는 25%로 평균 33%의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당은 남자 35%, 여자는 23%로 전체 유병률은 고혈당은 29.2%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최근에 2016년, 18년 사이에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생활습관과 대사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내용은 학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남자, 여자 뚜렷한 경향이 가장 왼쪽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고요. 오른쪽이 대학교 졸업인데요. 학력이 높을수록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현상이 뚜렷이 남녀에서 보였습니다. 또한 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체를 이제 4분의 1로 나눴을 때 소득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의 유병률이 높았고 소득이 높아지면 유병률이 낮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이 소득과 학력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과의 관련성입니다.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 흡연자인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31.4%로 뚜렷이 대사증후군의 경향이 높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위험 음주, 일주일에 2회 이상 음주하는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저위험 음주자에 비해서 28.3% vs 21.0%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음주자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고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생활습관과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2년간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남자에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최근 12년간 50에서 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남자의 20대, 30대, 40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2년간 대사증후군의 진단 항목 중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의 증가율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릴 거는 저희가 혈당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로우 HDL 콜레스테롤의 유병률은 남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2016년부터 18년의 유병률 현황을 보시면 19세 이상 성인의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성인의 10명 중 5명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연령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남자는 5, 60대에 가장 피크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진단 항목 중에 남자는 복부 비만, 고중성 지방혈증, 고혈압, 고혈당의 유병률이 여자에 비해서 높고 여자는 로우 HDL 콜레스테롤의 유병률이 남자에 비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상태 및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고 흡연자, 고위험 음주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이상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낸 대사증후군의 한국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사회경제적 습관과 생활 습관과 유병률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본 내용은 심장대사증후군 연구회에서 후원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낸 결과고 이 상기 내용은 현재 논문으로 투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 팩트시트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